자, 이제 78페이지에 그 이제 생태론. 이제 50년대부터는 이제 환경문제, 45년도 2차 대전 이후에는 이제 국제 관계가 새로운 이제 국가의 환경적 과제로 구성을 하고, 이러한 이제 국가를 둘러싼 그 외국 환경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이론들이 이제 상당수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도 행정 현상의 접근 방법은 50년대는 환경을 대상으로 한 어프로치가 등장하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를 얘기할 때는 생태론이 있고, 그리고 비교 행정론이 있어요. 그리고 체제론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50년대 환경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접근 방법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생태론과 비교 행정론은 후진 국가의 행정 현상의 규명이고, 이건 미국이라는 선진국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환경 문제를 고려하고 있지만 대상 국가의 차이점이 있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쪽에 생태론과 비교 행정론 자체를 비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비교하는 경우에는 생태론은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특수한 행정 현상. 그러니까 한국의 행정을 둘러싼 환경하고 미국의 환경은 같아 틀립니다. 그러면 환경이 틀리면은 국가의 행정 현상도 달라진다고 파악하는 거예요. 이게 특성이야. 근데 비교 행정은 그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가를 비교해서 여기 공통으로 존재하는 게 뭔가, 이걸 연구를 해. 비교해가지고. 이쪽은 보편성이야. 이거 보자. A와 B를 비교하여 A만의 특징, B만의 특징 이렇게 연구하는 이론들을 뭐라 하냐면 이걸 중법이라 그래. 뭐란다?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생태론은 행정의 특수성을 강조함으로써 중범 이론 구축에 영향을 미쳤다, 그런 말을 써. 요거 비교해서 A만의 특징, B만의 특징을 인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형태는 기본적인 틀이고, 이 가운데 하여간에 환경 문제를 최초로 고려한 것은 요 생태론이야. 그래서 이 형태부터 내용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초로 환경을 고려한 이론입니다. 여기가 있지. 여러분이 생태론 자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태학이다라고 하는 학문적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생태학의 개념을 먼저 이해해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생태학 에콜로지는, 자, 여기 보자. 여기 토끼가 있다. 토끼가 3,000마리가 있다. 그럼 토끼가 3,000마리가 유지가 되는 것은 토끼끼리 가족 기회로서 우리 3,000마리 유지하자 해서 유지가 되는 건 아니죠. 토끼를 둘러싼 외부의 환경 가운데 토끼를 먹이로 하는 이쪽에 늑대가 20마리가 있고, 이쪽에 뭐 매가 10마리가 있고, 사냥꾼이 30명이 있고, 뭐 호랑이가 10마리가 있기 때문에 토끼가 3,000수가 유지가 되지. 그래서 생태학은 이렇게 특정한 유기체에 영향 미치는 외부 환경은 뭐가 있고, 이 외부 환경에 대해서 토끼란 유기체가 어떻게 적응하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을 에콜로지, 생태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생태론적 접근은 토끼란 유기체를 뭐로 바꾸냐? 행동으로 바꾸는 게야. 정부 활동이라고 하는 이 행정 자체에 영향 미치는 외부 환경은 뭐가 있고, 여기 어떻게 적응하는가를 연구하는 것. 이게 우리가 생태론적 접근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일단 보자. 일단은 행정, 정부 활동을 뭐로 파악했냐? 하나의 유기체로 해서 그랬어요. 토끼란 유기체. 두 번째, 환경을 최초로 고려한 거죠. 세 번째, 이때 행정과 환경과의 관계는 행정이 환경에 영향만을 받지 영향을 주는 건 없잖아. 그죠? 그래서 행정을 어떻게 환경에 수동적인 존재로서 해석을 합니다. 즉 행정을 환경의 무슨 변수로? 종속 변수로 파악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행정 현상을 결정하는 것은, 여기 보자. 선행원인 환경이 있어 없어? 행정 현상을 결정하는 것은 선행원인 환경이 있다 없다? 있다. 어떤 현상이 발생했다, 반드시 선행원이 있다.
이건 여러분들 결정론이라 그래요. 뭐라 한다? 내가 결정론은 어떤 현상이 발생했다. 그럼 반드시 선행 원인이 있다. 보는 거예요. 행성 안을 연구하는 것을 미지라 그래, 거지라 그래? 안을 연구하는 거, 행성부 안. 그건 미지야. 행성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안을 관찰하는 것은 미지야. 행성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깥을 관찰하는 것을 거지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거지론이. 자, 물어보자. 이 형태 가운데 어떤 현상이 발생했다. 현상을 발생시킨 선행 원인이 있다. 이걸 뭐라 했어요? 결정론. 자, 현생 보세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뭔가 보자. 햇볕이 눈을 찔렀다. 눈을 깜빡거린다. 이거 아까 뭐라 했어요? 이거 아까 얘기한 무슨 접근 반복 가운데 뭐. 햇볕이 눈을 찌를 때마다 눈을 깜빡거린다. 이거 아까 접근 반복 가운데 어디서 배운 게야? 시간 간다. 아우 신경질나. 아 행태론 때 얘기한 거 아니야. 행태로. 뭐가 어려워. 아유 신경질나. 이럴 때마다 머리털을 벗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보자. 그러면 행태론도 눈을 깜빡거린다. 선행 원인, 햇볕 있어 없어? 그럼 행태론도 결정론이다. OX. 아, 크게? 아, 오지 뭐야. 행태론도 결정론이 아까 얘기 안 했지만. 알았죠? 그래서 일단 이걸 좀 가져가면서 최초로 환경을 고려한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오른쪽 보시면 이제 가우스 이론이 나와요. 79페이지. 자, 가우스는 1947년도에 거기 위에 세 번째 줄 Reflection on Public Administration 행정의 반성, 뭐 행정에 관한 성찰 이란 여러분들 글을 발표합니다. 여기서 최초로 환경을 7가지 형태로 제시해놓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영어의 첫 글자를 따가지고 P4SWC라고 파악하고 있죠. 거기 P가 1, 2, 3, 4 요소에 P 4개 나왔지? 5번, 6번, 7번에 SWC 첫 글자 나와 있잖아. 그래서 P4SWC라고 유지하고. 자, 그럼 맨 앞에 P는 피플이야. 국민이야, 국민. 자, 특정과의 국민의 연령이나 인구 분포. 노인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노인 복지 문제가 행정의 중요한 과제로 부상을 해야 하네. 하죠. 두 번째, 장소. A라는 국가의 위치나 장소가 사막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그럼 무엇보다 수전 개발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을 해야 하네. 하죠. 세 번째, 물리적 기술. 자동차 공업이 발달했다. 그럼 해외 자동차 수출 행정 분야에 영향을 미쳐 안 미쳐? 미쳐요, 여러분들. 새로운 도로 건설 분야에 영향 미치겠죠. 리더 인폼, 권위적이다, 독선적이냐에 따라서 행정현상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뀝니다. 사회적 기술, 금융실명제, 연금제도, 주식제도 발달했다. 그럼 경우에 따라 주식시장에 정부가 개입하기도 하고 국민연금의 실시와 같은 행정적 과제를 부상을 시켜 안 시켜? 시키죠. 욕구와 이념, 욕구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바람을 얘기합니다. 바람에 응답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응답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여러분 민주당의 손예원 의원인가? 손혜원인가? 그 여러분들 목포를 굉장히 사랑하는 국회의원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그 뭐 목포를 사랑해서 그런가 더 본인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것 같아. 본인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것 같죠. 근데 아니라고 그러니. 전 재산을 걸었다 그랬는데 전 재산을 걸으면 국가에다 주는 게 우리한테 주는 게 우리한테 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얼마나 많을까? 그래 뭐그 여자 하는 얘기는 뭐 저기 문화재 거리 그걸 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얘기했던 거고. 자 이제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안 좋은 것도 있어. 문화재로 지정되면 여러분들 국가가 통제하기 때문에 쉽게 사고 팔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리고 개발도 제한돼 있고. 선생님 그 처남이 무슨 개발 사업 하는데 거기 여러분들 신라 시대의 고분이 발견된 게야.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뭐 택지 경지 사업을 하는데 그게 뭐 10,000평 넘게 한 거거든.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갑자기 중단돼 버린 게야. 못하게 하는 게야. 그럼 여러분 그런 개발되면 사업 못해요. 완전 망하는 게야.
근데 이게 이제 언제까지 해가지고 이것을 분양을 해야 되는데 공기가 젖으니까 얘가 뭐 굉장히 지금 그래서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어려움에. 그게 이제 신라시대의 고분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냥 깨진 여러분들 자기로 여러분들 판명돼 가지고 그걸 또 신라시대 고분이라고 또 신고한 사람도 웃긴 사람이지. 그게 뭐냐 동네 분이 좀 여러분들 그걸 뭐라 그래 꼬장 부린다 그래 뭐라 그래 그 꼬장 부리기 위해서 그건 신라시대 고분 같다고 문화재 관리국에다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고를 받았으니까 문화재청에 이제 직원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쪽 자체에 이제 개발을 이제 금지시킨 거지.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하여간 이제 문화재로 이제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도 문제점도 있는데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4배로 집값이 올라갔다. 그쪽이 4배가 뛰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 사전에 정보를 여러분 입수해가지고 한 거 아니야. 여러분들 그 부정부패 금품수수 금지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공직자가 공직의 신분을 이용하여 여러분들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제3자한테 알리면 여러분들 그것도 범죄 들어가 그러는데 본이 아니라 그러니 지켜봐야죠 여러분들. 지켜봐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11개씩이나 썼냐 그죠? 지 조카 이름을 조카는 샀는지도 몰라. 지 동생 이름 동생도 샀는지 몰라요. 그 뭐 그렇게 했으니 좀 주변 사람들한테 눈총을 봤죠. 그러니까 좀 그럴수록 더 잘해야 돼 못해야 돼. 잘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대통령이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주변 인물들이 망조가 들면은 그 정권은 막을 낼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 생각에는 뭐냐면 민주당 자체가 실정을 계속 해버리면은 국민들이 등 다 돌리겠지. 그 자기 정권은 누가 장악할 것 같아? 한국당이? 야, 한국당이 장악하는 것도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그럼 제3의 어떤 정당이 돌발적인 변수로 탁 클 수도 있어 없어?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여당이나 야당 자체에 대해서 모든 걸 식상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참된 정당, 그런 정당이 좀 나와가지고 국민의 좀 신뢰하에서 여러분들 이루어진다 그러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나를 뭘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고마운 얘기야. 그래서 돈은 어떡하냐니까 돈을 다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그 돈을 그냥 나한테 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나 다 필요 없다고. 자, 지금 뭐 얘기다 말하냐? 예? 예? 가우스? 국민 얘기에다가 장소, 특정 위치나 장소, 사막지대에 있다, 바닷가에 있다, 행정연상 바뀌겠죠. 물리적 기술, 자동차 공업 발달했다. 해외 정서 수출해야 달해야 돼. 해야죠. 이제 전기차 이제 집중된 정부의 여러분들 그 지원을 어디로 바꾼대? 수소차. 그러니까 그다음 전기차 뭐 하면서 여러분 감면 주고 뭐 정부에서 막 했잖아. 그럼 수소차로 이제 바꿔버리면은 전기차 이제 연구는 중단되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야, 이거 참 전기차 이제 중단하겠다 얘기야. 하고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기술 가운데 수소 이쪽 에너지 개발 쪽에는 좀 굉장히 기술력이 있고 경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집중 투자하겠다고 또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동차 분야에서 뭐 했던 분들 참 힘들어지겠네. 컴퓨터 공학의 발달, 행정현상에 영향을 미치겠죠. 리더 인폼이 권위적이다, 직선적이다, 에도 행정현상 바뀌겠고. 사회적 기술은 뭐 아까 다 얘기했던 거 아니야? 욕구와 이념 얘기 안 했나? 했고 재난, 홍수가 나왔다, 전쟁 뭐 얘기하는 할 거예요. 리그스가 합하는 환경은 5가지가 있는데 연습에 암기하는 기법 얘기했죠. 정사경이 커. 정치, 사회, 경제, 이념, 커뮤니케이션. 정사경이 커. 남학생을 좋아하는 여학생은 남학생이 보고 싶어서 밤마다 사경을 헤맨다. 이름이 사경, 성이 정사경이 커. 이렇게 좀 정리해서 가져가십시오. 자, 뭐 그 형태 좀 정리 두시고 자 평가 보자. 일단은 최초로 환경과의 관계 분석, 두 번째 유기체로 이해하고 거시이론, 아까 특수한 행정현상 얘기했죠. 다 얘기했던 내용들이에요. 다음 페이지 보세요. 비판, 너무 지나치게 행정의 수동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지나친 결정론. 이번에 외재 환경만을 강조하고 있지 내부적인 측면을 경시하고 있다고 비판을 받고 있고, 발전에 있어서 엘리트 역할이 있어 없어? 엘리트의 역할 자체를 지나치게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을 받아요. 지금 여러분들 3번에 관한 표현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여러분들 얘기해보자. 모든 것이 외부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내부의 엘리트의 능동적 역할이라는 게 있는 게 없는 게 없는 거지. 그게 이제 그 3번에 관한 표현이고 4번에 거시만을 얘기하다 보니까 미시 경시하고 있고 행정에 영향 미치는 환경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러한 설명력은 높으지만 그럼 영향받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 하는 문제 해결성, 처방성 제시한 건 전혀 없잖아. 환경 제시로 끝나잖아.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외부 환경에서 결정되니까 신생국에 있어서 패배주의 이식한다고는 단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읽고 이해두셔야 합니다. 자, 봤으면 이제 체제론. 이건 어디를 대상으로 한 거야? 후진국이야, 선진국이야? 선진국을 대상으로 등장한 이론입니다. 이론인데, 자, 첫째 포인트는 이제 이번에 체제론의 일반적인 특징을 묻는 것이 뭐 출제해 놓았었고, 그 4번에 엔트로피의 개념이 무엇인가 그것도 좀 정리해서 가져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체제가 무엇인가 개념 정의부터 내용을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의의 1번 나온 거 봐. 구조, 기능주의 관점이란 말이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 좀 잠깐 볼까요, 여러분들? 현실 보자. 뭐 여러분들 아마 이제 그 20일 날 이제 접수가 시작이 되면은 접수 끝나면 알겠지만은 예년에 비해서 공무원 지원하는 사람들이 격감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많지 않을 거야, 예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공부하는 분들한테는 좋은 일이 많이 발생을 할 거예요. 긍정적인 시각, 낙관하고 자신감 갖고 이게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고등학교 때 대학교 들어와서 진짜 철이 안 드는 애가 집안이 잘 살았어. 아버지가 육군 대장 출신이야. 오성. 그러니까 뭐 집안이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 진짜 잘 살았어. 대학도 아마 집안 잘 살아서 뭐 들어온 놈 같기도 하고 그랬는데 뇌가 빈 놈 같았어요. 걔가 어떻게 들어오냐면은 수업 시간에 수업이 9시 시작하면 9시에 들어온 적이 없어. 9시 30분, 40분 들어와. 그것도 여러분들 뒷문 있으면 뒷문 안 들어와. 앞문으로 들어와. 교수가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데 앞문으로 들어와. 그리고 어떻게 들어오냐? 구두 소리를 내. 따가닥 따가닥 따가닥. 그럼 이제 담당 선생이 그 니는 나가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너는 선생님은 예의도 없고 하면서 막 얘기해. 그리고 이렇게 소리를 막 내냐 그 소리니까 이놈아가 머리를 퍽 굴면서 얘기해. 교수님요 제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근데 제 구조가 이태리제 구조라 소리가 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해. 이태리제 구조라고. 진짜 그렇게 얘기해. 제 아버지가 이태리 가서 사온 구조라고. 그러니까 옷도 근데 걔는 이제 보면 야 근데 그런 저 뇌검은 놈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선생님이 굉장히 그때 힘들게 생활을 했거든. 옷을 입을 게 없어가지고 교련복이라는 게 교련복. 대학교 때 우리 결혼을 해서 교련복을 입고 다녀서 학교. 그럼 그건 편해 안 편해? 아니 바지가 여러분들 밀폐업인데 그것만 입고 남자는 게 그것만 입고. 아버지가 한 20년 동안 입었던 스봉, 미안합니다. 바지를 그냥 입고 다니기만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 내가 볼 땐 걔는 부르주아 미안합니다. 잘 사는 놈 집안이고 나는 못 사는 놈 아니야. 근데 그런 아가 뭐겠냐면 장점이 있는 게 지가 돈이 많다, 네가 돈이 없다 이런 걸 안 따졌어. 그냥 철이 없게 막 얘기하는 애야.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뭐냐면 애가 낙관적이야. 굉장히 낙관적이야. 모든 사고가 낙관적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놈을 보면 나는 굉장히 염세주의처럼 다 내가 사는 데 이렇게 비참할까 나 비관했는데 얘는 이런 염세적인 사고가 아니라 낙관적인 사고를 했던 녀석이야. 그래서 내가 야 저런 새끼도 나중에 취업을 할까 생각했거든. 야 근데 이 자식이 군대를 어떻게 가냐면은 학사장교로 가는데 물론 아버지 백도 있겠지. 그래서 학사장교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성남에 문무대라고 있어. 미안합니다. 자, 해간에 학사교 들어가 문무대에서 훈련 받고 난 다음에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뭘 국방부 장관 상을 받고 대표를 딱 했어. 그걸 또 문자로 보내. 저기 뭐 아직 그 뭐야 전화로 일어나 저거 상 받았다. 그러면 나 되게 좋아했거든. 나 되게 싫어하는데. 야, 너 새끼야, 싫으니까 이렇게 새끼 이상한 새끼야. 내가 싫은 내색을 하고도 가라가 막 그랬거든. 술 먹을 때도. 에이, 내 술값 낼게. 그러면 이제 술값이 부족하니까 가만히 앉으라. 아 진짜 그런 와가 이제 그 친구가 어울리면 술값 네가 나겠다고 내가 가라 그랬거든. 내가 술값 나겠다고 앉아가지고 그래, 너 그만해 이게 그래서 이걸 했는데 옛날 기억나네.
근데 그르마가 그거 마치고 난 다음에 대한항공을 들어갔어요. 대한항공 들어가서 잘, 그러니까 사회생활 잘했어. 굉장히. 나는 걔가 대한항공 들어간 거, 뭐 백인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대한항공 입사한 것조차도 여러분들 나는 의구심스러웠는데 걔는 인생 자체를 낙관적으로 사니까 낙관으로 가. 지금도 굉장히 잘 살아.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 군대에 있을 때 여자를 만났는데 여자가 진짜 예뻤어. 데리고 왔어. 또 나오지 말라는데 또 데리고 왔어 또. 아 진짜야. 그래서 우리가 예쁜 여자, 탤런트 같이 생긴 여자가 진짜 예쁜 여자 들어왔는데 그냥 이게 얼굴에 볼 수밖에 없을 정도 예쁜 여자였어. 그래서 자기 결혼할 대상이라고 소개서라고. 진짜 예쁜하게 결혼했어. 근데 이혼했어. 지금 웃고 있는데 이혼했어. 이혼도 본인이 스스로 한 거야. 본인 스스로 한 20년 정도 살다가 이혼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또 했어. 더 예쁜 여자하고. 인생을 낙관하니까. 자, 여기 보자. 말이 이상한데, 낙관적인 사고를 하면 여러분들 항상 긍정적인 게 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그 친구는 그래서 그 사고가 자기 인생을 지배하는 것 같아. 자기 인생을. 그래서 그놈아 이제 뭐 카카오 스토리라 그래 뭐라 그래. 거기 이제 들어가면은 걔 이제 새 마누라고 찍은 사진들 쭉 이렇게. 아니 새 마누라, 그러니까 새 부인하고 찍은 사진들이 카톡에 그냥 카카오 스토리에 쭉 올려 있어. 걔는 사진 삭제도 안 해. 그냥 계속 대놓고 식구들끼리 이제 지네 전체 식구들끼리 뭐 밥 먹으러 간 거, 여행하고 막 찍어놓고 막 그거 보면은 지금도 굉장히 낙관적으로 생활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인생은 낙관하면은 항상 낙관적으로 가는 거니까 제발 공부할 때 그렇다고 결혼 두 번 하는 게 아니다. 그건 아니고 낙관적인 사고를 갖고 공부하면은 분명히 공무원 되니까 비관하지 말라는 내용이야. 낙관하는 내용이야. 낙관하면 분명히 낙관이 옵니다. 자, 이 제재 이론 자체는 우리가 사회현상에서는 사회현상의 탐구 방법이 크게 두 가지 용으로 나눠집니다. 균형론이라는 게 있고 변동론이죠. 이 균형론은 뭐야? 보수고 변동이 뭐야? 진보가 되는 거야. 항상 여러분들 사회는 보수, 진보로 이게 진보 국가를 운영할 때는 마찬가지 보수, 진보로 나눠져. 어디야 여러분들? 미국도 마찬가지고 교육학도 보면 보수, 진보도 나눠서 보수주의 입장, 진보주의 입장 교육학도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항상 보수, 진보로 나눠서 얘기한다고. 근데 균형은 균형과 안정을 중시한 거야. 그럼 이를 대표하는 게 구조기능주의예요. 그리고 변동을 대표하는 게 뭐냐면은 달렌드로프의 갈등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 갈등론은 갈등을 부정적으로 파악하지 않아. 비온 뒤에 땅이 군다 그러죠. 오히려 갈등 자체는 사회혁신과 변화와 진보와 발전을 가져온다고 봐. 그런 갈등론이야. 여러분들 막 친구들하고 친한 친구 갖고 오다 진짜 막 싸우는 경우가 있어 없어? 싸우는 굉장히 친해져 안 친해져? 안 친해져요? 선생님 지금 굉장히 친한 친구 중학교 뭐 동창 고등학교 동창 굉장히 친한 친구가 있는데 이놈하고 이제 고등학교 때 대판 싸웠어요. 근데 선생님은 성격이 나는 성격이 좀 외향적이고 걔는 성격이 내성적이야. 근데 대판 싸웠어. 그래서 내가 너 같은 새끼 나 친구로 보자 할 테니까 내 앞에서 내 그림자도 말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그 새끼가 확 해가지고 진짜야? 6개월 동안 얘기를 안 했어요. 6개월 동안.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아파. 그래서 내가 먼저 갔지. 6개월 막걸리 먹고 고3 때 술 처먹고.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미안한 거는 뭔데? 내가 미안하다고 얘기해 줄게. 나 더 이상 못 참겠다. 잘 지내자니까 그때 이제 왜 웃어? 고3 때 막걸리 먹고. 그래서 그놈아 안고 탁 막 울고 막 그랬어. 내가 태어나 처음 울었어. 그놈도 막 울더라고. 그래서 그다음부터 아주 친해지냈어요. 갈등은 항상 여러분 여기 보자. 새로운 도약과 발전과 진보를 가져와. 그래서 이것은 변동론이에요. 근데 이건 철저히 균형과 안정을 중시한 게야. 그럼 모든 사회는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하부 구조가 있다 없다? 있다. 자, 국가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하부 구조가 있어 없어? 그 하부 구조는 전체를 위해서 일정한 기능을 수행해야 하네. 법을 제정하고 법에 따라 집행하고 법에 판단해서 국가 체제 유지, 균형, 안정에 기여해야 하네. 하죠. 이게 구조 기능주의야. 가정도 여러분들 아버지, 어머니, 자식이 있어 없어? 그럼 자신의 역할과 지위가 있어 없어? 보통 아버지는 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 벌어와? 그리고 어머니는 뭐해? 밥해? 그러면 아새끼는 뭐해? 밥 처먹어?
공부해? 그럼 보자. 그는 각자 역할이 있어 없어? 그 기능을 수행하면서 가정 자체의 안정을 유지하는 게 아버지가 여러분 돈 안 벌어오면 여러분들 엄마가 집에서 나가라고 해야 해. 엄마가 밥 안 하면 아버지가 밥하는 아줌마 데려와 들어와. 자, 말이 좀 이상하다 여러분들. 자, 하여간에 서로 균형과 안정을 유지함으로써 저 가정에 여러분들 그 평화에 기여하겠죠. 그러면 행정학도 마찬가지. 행정학도 사회학이다 보니까 이 균형론, 구조, 기능지 이론을 행정에서 접목된 게 바로 체제 이론이에요. 그리고 갈등 이론 자체가 접목된 것이 카오스 티오리, 혼돈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카오스 티오리.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엔트로피란 말이 나오는데 엔트로피는 이제 무질서 혼란이라고 번역을 하거든. 그러면 무질서나 혼란이나 갈등이 혼돈 상태를 갈등론에서는 긍정한다, 부정한다? 긍정하죠. 이건 나쁜 게 아니라고 파악해. 혼란과 무질서가 있을 때 새로운 도약과 진보가 가능하다고 파악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인정해. 이걸 정의 엔트로피라고 그래. 뭐? 정의 엔트로피. 근데 이쪽은 여러분들 균형과 안정을 유지하니까 이 엔트로피라고는 무질서 혼란 자체를 중시할까 반대할까? 그래서 이쪽은 혼란이나 무질서는 감소하자. 부의 엔트로피를 강조한 이론이에요. 그래서 요걸 이제 배우는 거예요. 요거는 조직이론 시간에 간략히 소개되고 있죠. 요 독단적인 문제는 잘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요 형태에 따라서 이제 구조 기능지 이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구조 기능지 시간을 볼 때 체제란 복수의 구성 요소 변수가 있다. 아까 국가란 체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복수의 구성 요소가 돼야 되겠죠. 자, 이들은 상호 이전성, 질서, 통일성 등을 가지면서 한계가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는 전체의 그다음 밑줄 실체라고 나왔나? 실체. 이 게스탈트라 그러는데 맨 밑에 게스탈트 나온 거 봐. 심리학에서 게스탈트 심리학부라고 들어봤을 게야. 형태라고도 얘기하는데 이때 형태는 그냥 여러분들 기계가 아니야. 이때는 여러분들 살아 숨쉬는 생명체를 얘기합니다. 살아 숨쉬는 생명체. 기계가 아니야. 죽어 있는 게 아니야. 이 형태는 생물이야, 생물. 생물은 계속 형태를 바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보면 형태가 여러분들 표정을 부드러운 표정을 줬다가 심각한 표정을 줬다가 웃다가 막 그래 안 그래? 형태가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생물이야. 이게 형태야. 그럼 여기 보자.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다. 요거는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기계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생물은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 이상을 가지는 게 생물이야. 자, 게스탈트 심리학이라는 게 있어요. 심리학에서는 여러분들 1 더하기 1 더하기 1, 3 이거 아니라 그래. 3 이상 알파 아니면 다른 걸 가져온다고 파악해. 이거 3이 아니라 4, 5, 6, 7, 8도 만들어진다고 이게. 자, 요거 3개를 더했어.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요건 기계야. 근데 게스탈트 심리학에서는 이게 아니라 이거는 이렇게 된다고 파악하는 거야. 이렇게. 이거는 또 이렇게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이렇게. 그러니까 모형의 형태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뀐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게스탈트. 이게 생물이야. 생물. 인간을 얘기할 때 인간은 여기 보자. 뼈, 근육, 장기, 신경세포의 합이 인간이냐? 아니죠. 뼈, 근육, 장기, 신경세포로 설명할 수 없는 인간 나름대로의 독특하고 신비스러운 속성이 있어 없어? 있죠. 이게 바로 게스탈트 실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자. 부분의 합은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부분 갖고 전체는 설명이 안 돼. 따라서 전체를 별도로 연구의 대상으로 파악해야 돼. 그럼 전체를 연구의 대상으로 파악하는 것을 전체 체제론적 방법론이라 그래. 그걸 총체주의라고 얘기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럼 거시가 돼, 미시가 돼? 거시론이죠. 자, 이거 번역하면 뭐라고 번역을 하죠? 홀리즘, 전체주의. 요거 뺐어. 홀리즘. 뭐? 신비주의. 신비주의 전체가. 그러니까 홀리즘은 W가 빠져. 근데 의미는 같아.
그러니까 전체는 부분 갖고 설명할 수 없는 전체 나름대로의 신비스러운 속성이 있다고 파악하는 거예요. 이걸 전제라는 개념을 얘기하죠. 자, 그리고 이제 내가 동그라미 2번 체질론적인 접근은 뭐냐? 미국이라고는 어디 선진사를 대상으로 연구했다 했다? 했다. 그리고 행정현상을 유기체로 파악, 센트럴과 같죠. 행정을 둘러싼 환경과의 관계를 연구한 이론입니다. 그 환경을 고려한 개방체제. 이렇게 볼 때는 생트론과 거의 유사하지 않아. 유사하다고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체제론의 속성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모든 체제는 각 구성 요소로서 여러 부분이 있고 이들은 상호 연결돼 있다. 국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연결돼 있잖아. 자, 그대로 보세요. 여러분 어머님 연세가 뭐 50대 중반, 후반, 60대 초반, 50대 중후반 계신 분들이 폐경기 가까이 지나거나 그러면 뭐가 걸린다 그래? 우울증에 많이 우울증 현상이 많이 발생한다고 그러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야. 그러니까 집에 가시면은 여러분들 어머님이 50대 중반 후반 그때 계시다 그러면은 남학생들이 대화하는 건 힘들 게야. 그래도 잠깐 말을 붙이는 게 좋은 거고 특히 여학생들은 엄마하고 자꾸만 좀 대화하면은 엄마가 병이 날 거야. 그 갱년기 증상이라 그러거든. 갱년기 증상. 그 자꾸만 얘기 좀 하는 습관을 좀 갖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게 이제 심해지면 굉장히 이렇게 치매로도 가. 치매로. 그럼 여러분들 치매로 가면 누가 고생해야 돼? 여러분이 고생하는 게 아니야. 어머니 고생하는 게 아니야. 치매 걸린 분은 행복해. 본인이 치매에 걸린지 알아 몰라? 몰라요. 그냥 사고가 굉장히 단순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지켜보거나 그걸 이제 뭐 해야 돼? 케어해야 할 여러분들 힘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모든 여러분들 그 힘은 여러분들 모든 결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집에 가면은 자꾸만 얘기하는 연습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자, 1번에 체제는 각 구성 요소로서 여러분이 있고 이들은 연결돼 있고 2번에 구성 요소는 전체 체제 속의 하위 체제로 표현된다. 2번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은 여기 보자. 국가를 위해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존재하는 게 입법부를 위해서 국가가 존재하는 게 국가를 위해서. 그게 이제 지금 얘기한 요 2번에 관한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전체를 위한 부분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다음 세 번째, 일정한 경계가 있다. 경계가 있으니까 환경과의 관계를 형성한 환경과 구분되는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한 경계가 있다는 것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4번에 아까 체제는 살아 숨쉬는 유기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래서 4번에 에너지를 갖고 있다. 5번에 투입전환 산출 관리의 과정. 문제는 투입이 되고 내부로 전환되고 바깥으로 산출되고 그리고 피드백이 이루어진다고 파악하는 거예요. 그 뻔한 거 아닙니까? 음식물을 먹고 내부로 전환되고 바깥으로 나오고 다시 환류가 돼가지고 거름이 돼가지고 또 식물에 반영되고 배추 또 뭐가 안 먹어? 배추는 여러분들 낯선 똥을 먹어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순환되죠. 6번엔 체제는 구성 요소 간의 뭐 균형성이나 항상성 밑줄. 항상성이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한다 하여 균형성과 같은 말입니다. 자, 7번의 별표 등전국성이란 말이 나왔나? 등전국성은 결국 동일한 것이 되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거 다른 것이 들어가. 쌀, 고기, 또 여러분들 생선, 또 뭐 먹어? 김치. 그거 먹으면 여러분들 공주로 하나가 되어 나와나. 그게 등전국성이에요. 그거는 등전국성이거든. 근데 여기서 파악한 그 개념은 다양한 방법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파악해요. 그래서 거기 목표 달성의 다양성을 얘기해. 이 말은 여기 보세요. 국가 전체의 목표는 다양한 방법으로 입법부는 입법부대로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이런 식으로 목표 달성에 기여를 해야 하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8번 보세요. 아까 전체주의 방법론 얘기했죠. 그것을 신비주의, 총체주의다 같은 말이야. 그것이 얘기했죠. 그 다음 밑줄. 목적론적 관점에다가 밑줄. 그래서 모든 체제는 목적을 갖고 살아간다고 얘기해. 모든 체제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파악해.
인간도 목적 갖고 인생을 살아가듯 체제 역시 목적이 있다고 파악해. 자, 현재 보자. 이거는 연구자가 이게 가정을 한 게야. 이건 여러분들 경험을 토대로 입증된 이론이 아니에요. 연구자가 체제는 부분이 있고 체제는 목적을 갖고 살아가고 체제는 뭐 시간을 중시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연구자가 상상한 이론이에요. 경험에 근거한 게 아니야. 그래서 상상한 이론 자체를 우리는 뭐라냐? 관념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끝에 관념론적 관점이란 말 나왔죠. 그럼 다시 위에 계층제란 말 나와 있을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여기 보자. 국가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눠지지. 그럼 행정부는 다시 18개의 부처로 나눠져 안 나눠져? 나눠지고 그 밑에 국이 있고 과가 있지. 그럼 외형적 구조를 그리면 하이라키, 계층제의 구조가 탄생해야 하네. 계층제의 구조. 그러면 모든 체제는 시간을 중시하고 시간을 고려하고 있다고 파악해. 여러분들 시간을 고려하는가 현재 공부를 하는 게 하라는 게. 그걸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좀 미래에 좀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인간들께 시간을 고려하고 있듯 체제 역시 시간을 고려하고 있다 얘기합니다. 시간선상에서 움직여가는 순환적 등식 현상 그런데 시간을 고려하고 있다 얘기야. 시간의 흐름 속에서 동태적인 현상, 흘러 체제가 이렇게 바뀌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고려한다고 파악하는 거예요. 시간 자체를 인식하면서 투입이 되고 전환이 되고 여러분들 환류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순환적 이런 말을 쓰기 또 하죠, 여러분들. 자, 미국 놈들은 표현이 비유적이라 그랬잖아. 그렇게 좀 약간 좀 말이 좀 어렵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내용 좀 가져가십시오. 자, 그럼 체제 속성 굉장히 중요한 표현 파악해봤고, 자, 그럼 체제론 자체는 사회학에서 강조한 체제 이론이 있어요. 그걸 사회 체제 그러고 정치학에서도 체제 이론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파악한 체제 이론은 여기 보자. 종합적 접근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정치학에서도 연구한 거고 사회학도 연구한 거고 행정적 이것도 종합적 성격이 내포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제 사회학에서 파악하고 있는 체제 이론을 사회체제라고 정해놨어요. 행정학에서는. 그 누구냐? 파슨저라는 사람이 있어. 파슨저는 이게 사회학자라 했잖아 아까. 근데 좀 전에 얘기한 여러분들 행정체제란 거니까 여기 분화와 통합 뭔지 알아요? 여기 보자. 보자. 중요한 얘기. 국가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분화가 돼야 한다. 올라가면 통합이 아니야. 내려가면 분화, 올라가면 통합이야. 이게 계층제 구조를 얘기하는 거야, 쉽게 얘기할 때. 계층제의 구조. 환경과 사회적 경계 균형, 그 다음에 개방체제 전체, 아까도 얘기했잖아.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파슨스는 이제 뭘 제시하냐면 전체를 위한 부분 체제의 기능을 4가지 유형으로 제시해놓고 있습니다. 거기 마찬가지야. 영어의 첫 글자를 따가지고 A질 기능이란 말이 나올 거예요. A, adaptation. 다음 페이지 G, goal, attainment. I는 integration. L은 latency pattern maintenance에서 4가지 형태가 쭉 나오고 있을 거예요. 자, 어답테이션 자체를 얘기하다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을 생산, 배분한다 그 표현이에요. 근데 파슨저는 이러한 적응 기능 자체를 시행하는 조직을 경제 조직이라 그랬어요. 거기 생산, 배분하는 활동은 경제 활동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경제 조직이라고 파악하고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 보자. 목표 달성. 체제가 추구할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기능을 얘기하는데 이걸 정치 조직이라 그랬어요. 그럼 누구? 정당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국회 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통합은 부분 체제 간에 하위 체제 간에 발생하는 갈등이나 대립을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멱살 잡고 싸움질하다가 안 되면 지구대 아니면 여러분들 경찰서 안 되면 법원으로 간가. 그래서 이러한 법원이나 경찰서를 묶어서 통합 조직이라고 파악하고 있어요. 거기 경찰 사법기능이란 말 나와 있을 게야. 자, 현상 유지는 체제의 자기 유지 기능이야. 그럼 현상을 개정 유지하기 위해서는 문화를 전수하고 또 문화를 교육을 해야 돼. 그럼 문화 전수 교육은 학교에서 해야 돼. 하죠. 이러한 학교 같은 조직을 현상 유지 조직으로 파악한 게 파슨즈입니다. 그래서 4가지 형태의 기능이 있다 하는 것 정도는 정리해서 가지고 가시고, 그 다음에 4번에 이스턴의 체제 이론 자체를 얘기할 때는 자, 아까 투입전환 산치로 활류 얘기한 거 있죠. 이게 이제 우리가 파악한 정치 체제에서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 보시면은 정치 체제는 환경에서부터 요구와 지지를 받아 전환 과정 산출인 정책물을 산출하며 다시 환류가 되어 다음 체제의 투입으로 순환된다 이렇게 나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체제론인데, 근데 이제 하나 이야기할 게 데이비스턴은 체제론에서 모든 그런 국민의 요구가 투입이 되냐? 그건 아니라고 파악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회 국민의 요구의 투입의 여부를 결정하는 변수는 그 맨 앞에 체제의 능력의 한계다가 밑줄. 체제의 능력의 한계, 능력 자체가 투입을 결정한다고 파악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부 체제의 능력은 10밖에 안 되는데 사회 집단의 요구가 15이야. 그럼 이거 가면은 체제는 붕괴 안 해. 붕괴하기 때문에 거기 꼭 열에 맞는 것만 어떻게 투입이 되고 있다 그 표현이에요. 그래야지 체제의 균형과 안정을 유지하지. 알았습니까? 알았죠? 그리고 지금 얘기한 정치체제 이론 자체를 바로 수용한 것이 맨 밑에 쌀간식의 행정체제론이에요. 그래서 투입전환 산출 완료란 말이 나와. 나그 우측에 투입전환 산출 완료 쭉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뭐 투입이 뭐냐, 전환이 뭐냐, 산출이 뭐냐 예증문 등이 나와. 예를 들어서 전환 과정에 저 정책 결정이란 말 나와 안 나와? 그건 전환이고 산출 보시면 정책 집행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지금 이런 83페이지 보는 거야. 미술친 거 보자. 그런 거 나와 있지? 그러니까 그 대응하는 문제가 또 한 문제예요. 그런 문제가 가끔 나옵니다. 중요하진 않지만 그렇게 정리해서 가지고 갈 것. 자, 봐서 이제 체제 유형이 나오고 있어요. 자, 유형을 대표하는 게 두 가지 형태가 나오고 있죠. 뭐하고 뭐. 폐쇄와 개방 두 가지 유형이 나오고 있다. 자, 그럼 폐쇄는 환경을 고려한다,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폐쇄죠. 이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것을 달리 얘기할 때는 fixed environment, 고정된 환경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뭐라 한다? 고정된 환경. 환경에 가만히 고정되어 있으면 환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없어? 고려할 필요가 없겠죠. 환경에 가만히 고정되어 있으면 환경을 고려할 필요가 없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이해한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여러분 얘기해보자. 현재 보자. 차인표 부인 이름이 뭐야? 신혜라. 너희들 그 차인표하고 신혜가 언제 결혼한지 알아? 차인표가 군생활 할 때. 차인표가 여기 성남에 있는 문무대에서 생활했거든. 문무대에서 여러분들 근무를 했는데 이 문무대는 옛날에 여러분들 그 학군단, 지금도 학군단이라든가 뭐 대학생들 교련 그런 데를 이제 집합시켜 놓고 교육을 시켰던 기관이거든. 근데 걔가 언제 결혼하면 이병 때 결혼해. 이병. 짝대기 하나. 그럼 짝대기 하나 때 결혼한다는 것은 위험해, 위험하지 않아? 위험해요. 왜냐면 여러분들 점호 끝나고 난 다음에 신혼일기를 고참들 앞에서 꼭 읊어야 돼. 3일 동안 어떻게 잤나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돼. 그러한 여러분들 힘든 게도 불구하고 여러분 결혼한 이유는 생각해보자. 시내를 둘러싼 외부 환경 자체가 여러분들 고정된 환경으로 가져가보자. 고정된. 시내라가 여러분들 산속에 비군이 돼서 혼자 살아. 수녀가 돼가지고 저 이상한 데서 혼자 있어. 그럼 차인표는 여러분들 시내를 걱정할 필요가 없지. 근데 실질적으로 이 시내를 둘러싸는 외부 환경은 굉장히 급격한 변화 환경이야. 김승우도 와 하나 와서 좀 같이 놀자고 해야 하네. 하고 여러분들 뭐 장동건이 와서 놀자고 얘기하고 또 최불암도 파 하면서 와 하나 오고 여러분들 별의별 놈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럼 차인표 입장에서는 야 나하고 결혼한다고 하는 목표가 변동될 기원성이 커 안 커? 크지. 그래서 결혼한 거예요. 만약에 시내라가 혼자 무인대에서 있다 할 때는 3년 동안 복성 안 합니다. 무인대 3년 동안 있는데 뭘 복성을 해? 그럼 여기 보자. 개방과 폐쇄를 얘기할 때 나하고 결혼한다고 하는 목표가 명확히 주어지는 것은 개방이야 폐쇄야? 어? 폐쇄. 그래서 여러분들 3번에 목표가 명확히 주어진다. 나하고 결혼한다고 하는 미래 예측 가능성 높아 안 높아? 높죠. 예측 가능성 높다. 엔트로피 아까 뭐라 했어요? 무질서 혼란 그랬죠. 이걸 여러분들 보다 적어놓자. 사멸현상. 노폐기제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칠판에 뭐라고 적어놨어요? 노폐기제. 노화되고 부패된다 그런 말이에요. 엔트로피를. 자, 엔트로피란 말은 1865년도 루돌프 크라우시우스
과학자야. 이 사람이 여러분들 실험실 조사 과정에서 엔트로피란 말을 만들어내. 자, 여기 의자 나무가 있어. 나무를 태우면 뭐가 돼? 숯이나 제시돼야 돼. 되죠? 그러면 숯은 원래 상태의 나무로 가 못 가? 못 가죠. 이 못 돌아가. 이 비가역된 엔트로피라 그래. 비가역. 그러면 자, 여러분 열을 가하면 나무를 구성하고 있는 분자의 활동이 급격히 활발해지겠지. 그래서 본질적인 원자 요소가 바뀌어 안 바뀌어? 혼란 상태가 막 발생하는 거야. 이 나무를 가열해서 분자의 활동이 활발해져 가지고 혼란 상태가 막 발생해지는 거. 그것을 엔트로피라 그랬어요. 그러면 자, 그럼 보자. 그러면 숯이 됐어. 그러면 이제 엔트로피가 확 증가한 거지. 확 증가한 거지. 그럼 이 숯은 원래 상태 나무로 돌아가 못 돌아가? 비가역 현상이야. 우리 학생 이름 뭐예요? 지수? 지수가 지금 나이가 21. 맞지? 어? 25이나 먹었어? 깜짝 놀랐어. 23? 아주 비슷하게 맞았네. 23. 요새는 우리 여학생들 나이를 물어보면 나이가 구분이 안 가. 그래서 뭐 24, 5 된 것 같다. 그러면 34지라 그래. 34, 5 먹었다면 40, 뭐 둘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남학생들이나 해가지고 나이를 물어보지 마. 그게 또 실례래. 그것도 성희롱이래. 미안해. 큰일 날 뻔했네. 나이 물어봐가지고. 이거 자 여기 보자. 야 여기서는 그래서 진짜로 여러분들 나이를 물어보는 것도 성희롱이래. 그리고 예쁘다는 얘기 절대 하지 말래. 성희롱.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여학생이 있으면 돼 안 돼? 앞으로 있으면 안 돼,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학생은 여선생이 가르치고 남학생이 남선생이 가르쳐가지고 이게 분리가 돼야 돼. 이게 참 이게 대한민국 국적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성폭력이나 그런 거 진짜 근절해야 돼. 근데 지나친 여러분들 페미니즘적 사고 자체는 남녀 간의 관계가 단절돼가지고 이게 뭐가 돼? 갈등과 대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있고 우리나라 지금 내가 볼 때는 앞으로 이 과정이 30년 정도는 극한적인 대립을 할 거야. 성 대립으로. 지금도 그런 곳이 발생하잖아. 그럼 이것은 남성의 잘못, 여성의 잘못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서로 반성해야 돼, 서로. 여자도 반성, 남자도 반성을 해야 돼, 여러분들. 자, 지수야, 얘기해보자. 그게 아니라. 지수가 23인데, 자, 우리 여학생들 피부가 가장 좋았던 나이는 몇 세? 18세. 방년 18세 그러잖아. 그때는 얼굴이 쫙 피죠. 그리고 이 18세를 지나가면서 급격한 엔트로피, 노현상이 진행이 된다.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제 얼굴에다 별거다 찍어발라. 여러분들 뭐 계란도 붙이고 오이도 붙이고 먹다가 다시 후라이팬에다 지지 먹다가 뭐 하여간 이제 여기다가 그거 하니까 흙도 붙이고 막 붙다. 진흙도 팩으로 하고 요새 뭐 별표기 다 저기더라. 그렇게 한만 해봤자 우리 지수는 과거에 18세 피부가 좋았던 나이로 돌아가 못 돌아가. 어딜 가 지수는 일로 가. 30, 40, 50, 60, 70, 80, 90, 100. 자, 지수야 몇 세까지 살고 싶어? 100세, 120 언젠가는 지수나 여러분이나 나나 한 줌의 흙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걸 사회과학에서는 말을 좀 바꿔. 그래서 사멸현상, 소멸현상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노폐기제, 노화된다 그런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럼 폐쇄는 자 물어보자. 환경을 고려하잖아. 고려하지 않죠. 그럼 인간이 그럼 폐쇄가 되면 음식물을 먹어 안 먹어? 여러분 폐쇄가 되면 음식물을 먹어 안 먹어? 폐쇄는 닫는 게 폐쇄 아니야. 샷! 딱! 닫아야지 여러분들. 똥도 싸 안 싸? 못 싸니까 닫아버려야 돼 이상하다 여러분들. 그러면 맛이가 안 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럼 인간도 여러분들 폐쇄가 되면요 맛이 갖추고 사면현상이 증가해. 그럼 체제 역시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그런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폐쇄에다가 그 하단에 엔트로피 증가란 말 이해했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다른 말로 정태적 균형론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개방은 환경 고려하죠. 외부의 관심, 환경에 적응 중시하고 뒤처는 산출 완료. 그리고 이제 부정적 엔트로피. 부정적 엔트로피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아까 뭐 체제론에 부정적 엔트로피가 있는데 그것도 맞고 균형과 안정을 유지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뭘까요, 여러분들? 자, 인간은 음식물을 먹잖아. 왜 먹어?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살기. 지금 여러분 지식을 먹어 안 먹어? 행정학 지식, 국사 지식, 영어 지식을 먹잖아. 왜? 살기 위해서 먹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엔트로피 3연성을 부정한다. 부정적 엔트로피가 존재한다. 그리고 다른 별칭이 있어요. 이름을 동태적 균형론이라고 표현합니다. 알았습니까?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평가를 하는데 평가는 출제 나온 적은 없는데 그래도 좀 보겠습니다. 평가에서는 문제점 나온 거 봐. 자, 1번에 보시면은 균형 이론이란 말이 나와서 갈등 현상을 중시해 경시해. 경시하죠? 그러면 이건 균형과 안정은 보수의 혁신이야. 2번에 보수적인 성격을 띈다고 다음 밑줄. 그리고 쭉 내려가서 5번 개발도상국보다는 어디? 선진국에 적합하죠. 거꾸로 갈 때는 개독 행정현상 설명하는 데는 많은 이론적 한계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숙제해서 내용 좀 가져갈 거예요. 자, 그거 봤으면 여러분들 자 5절의 비교행정을 보겠습니다. 자, 비교행정은 자 여기 보세요. 쉽게 생각해보자. A 국가와 B 국가를 비교해. 잘 보세요. 자, 중요한 이 얘기가 중요한 게야. 얘기를 잘 들어야 돼. 비교해가지고 A만의 특징, B만의 특징을 연구한 이론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A와 B를 비교해서 A 국가, B 국가에 다 있는 것. 여기에도 있고 여기도 있는 것. 그럼 두루두루 적용되는 것을 보편성이라 그래, 특수성이라 그래. 보편성이에요. 문화적인 장벽을 뛰어넘어 양적이지면 보편적인 현상은 일반 법칙이라고 그러거든. 일반 법칙을 연구한 이론이에요. 이게 비경정이야. 비경정 자체는 자 이게 보자. 1945년도 자 해방되고 후진 국가들 자체가 식민지에 독립되잖아. 근데 가장 힘든 게 바로 뭐냐면 뭐가 없어. 돈이 없어. 경제가 다 망가져 버리잖아. 그래서 후진국 원조 정책이 미국에서 만들어져. 미국에서 그 후진국 원조 정책 자체를 대표하는 게 마샬 계획인데 이 마샬 계획 자체가 성공되기 위해서는 후진국가 행정현상 자체를 정확하게 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그래서 후진 국가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행정현상이 무엇인가를 추출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당시 한국, 대만, 싱가포르, 여러분들 터키, 말레이시아 여러분들 뭐 있잖아. 이런 국가들. 에? 그러면 이런 국가들을 비교해가지고 공통된 문화가 무엇인가를 연구하기 위해서 만든 게 비교행정이에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 개념의 맨 밑에 비교행정은 여러 국가의 행정체제와 행태를 연구 밑줄 일반 입줄 쳐있네. 이론 법칙과 보편적 법칙의 발견이란 말 나와서 안 나왔어? 나왔고 위에 세 번째 줄 중간에 이게 대외 원조 정책 나와서 안 나왔어? 그거 하살펴 놓고 마살 계획이라 그래. 그 마살 계획 자체를 여러분들 실효성을 확보해서 만든 게 비교행정이에요. 자, 그럼 비교행정을 얘기할 때는 그 맨 밑에 보시면은 리그스라는 사람이 나왔나? 비교행정 연구회라고 있어요. 미 행정학회 산하에 그 회장을 지낸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 자체의 연구로부터 비교행정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돼. 이 사람 연구는 접근 방법이 이제 기존의 접근 방법하고 새로운 접근 방법 이렇게 나눠서 얘기해. 그래서 새로운 경향으로 가자고 얘기하지. 첫 번째, 개별적 접근에서부터 일반 법칙적 접근. 개별적 접근은 별거 아니야. 개별 사례 연구야. 현재 보자. 김병만의 정글의 법칙 같은 경우에 어떤 여러분들 아이들 때 집에 부족 가서 생활하는 것도 가끔 나와나. 사례 연구예요. 그게 개별적 접근이에요. 그 개별적 접근 하지 말고 일반 법칙. 국가와 국가를 비교해서 공통적으로 정되는 법칙을 발견하자고 파악하는 거예요. 두 번째,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비생태론에서 환경을 고려하는 생태론적 접근으로 가자고 제시한다고. 세 번째, 규범적 접근에서부터 실증적 접근. 자, 규범적 접근 나온 거 봐. 당위적이고 절대적인 진리, 원칙에 근거해 연구하는 거. 구약 성서에서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거. 이게 규범적인 삶이라 그러죠,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경험적 접근을 얘기할 때는 사실 그대로 경험을 토대로 이런 현상을 알아보는 걸 얘기해요. 여기 보자. 교과서에 뭐뭐 나왔어. 그래서 후진군 이래. 이건 뭐야, 여러분들? 후진국가 행정현상 교과서에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후진군 이래. 이건 규범이야, 경험이야? 그건 규범이야. 교과서에서 나온 게 절대적인 진리로 파악 그렇게 이해하는 걸 얘기해요. 거기 안에 직접 후진과를 방문해가지고 느끼면서 후진국을 이해하는 거 바로 뭐야? 경험적 접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거스는 이 세 가지 새로운 경의 접근 방법을 특히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은 초기의 연구는 이제 이원적 연구가 나와. 거기 여러분들 뭐하고 뭐 농업 사회하고 산업 사회 비교한 게 나오죠.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의사소통, 그 밑에 이념, 이게 바로 환경. 기억나? 정사, 경이, 커 그거 아니야. 리그스가 파는 환경. 그 농업 사회는 정치의 권력을 뭐에 근거한다? 천명. 천명은 뭐야? 하늘이 내려준 신성한 권리요. 이쪽은 주권재민. 그다음에 형식과 실질. 형식은 법에서 명문화시킨, 법에서 정한 권력이야. 실질은 관리가 실제는 권력. 근데 농업사회는 뭐가 지배해? 관리가 실제 행사하는 권력이 더 커. 근데 산업사회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이야. 이런 사회는 뭐가? 법에서 근거한 권력이 지배한다. 법치 행정이 구현되고 있다. 그 편이에요. 경제, 자급자족의 경제체제. 이쪽은 시장경제 중심의 상호 의존적 경제체제. 이쪽은 최소의 행정이 최선의 행정. 이쪽은 최대의 행정이 최선의 행정. 이쪽은 혈연 중심의 1차 집단. 이쪽은 기능 중심의 2차 집단. 귀속주의. 귀속주의는 뭐야? 신분이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바로 뭐야? 귀속주의죠. 이쪽은 실적주의, 능력주의가 지배한다. 폐쇄 개방 나왔고, 의사소통 미학, 하위 상단은 아랫사람의 의견이 상층부로 올라가는 걸 이게 제약되어 있지만 이쪽은 활성화되어 있고 하위 상단도 아주 잘 되고 있다고 말해요. 아래 의견이 위로 잘 배정되고 있다고 말해요. 자, 이념을 얘기할 때 직관과 육감의 근간 인식이 지배적인 건 농업사회. 이쪽은 경험적인 방법에 한 인식이 지배적이다. 지식의 획일성, 지식의 다양성. 이쪽은 의식주의, 형식주의가 지배하나. 이쪽은 보편적 평등주의. 이 보편적 평등주의를 세속주의라 그래. 세속주의는 나쁜 말 아닙니다. 그 다음에 개인주의 윤리가 지배하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이 초기 연구가 바로 이제 지금 얘기한 이원적 연구예요. 자, 현재 보자. 현재 보세요. 아까 마살 계획 자체는 이제 아까 이게 마살 미 국무장관이 그래서 후진국 원정책하기 위해서 당시에 미 행정학회에 저기 회장 리거스가 대학교 동창이야. 리거스를 불러서 리거스 후진국 원조 정책 좀 해야 되는데 후진국 행정에서 알아봐줘. 알았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은 농업 사회는 뭐냐면은 선진국이 산업 사회가 되기 이전 단계가 바로 농업 사회야.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은 후진국가를 방문하지도 않고 초기에는 그냥 야, 이 후진국가는 별게 아니야. 선진국 자체가 농업 사회 있을 때가 바로 후진국이니까 그렇게 알고 지원하면 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살이 알았어 해가지고 당시에 미국 1년 예산에 해당되는 금액을 여러분들 원조 정책에 집어넣어. 이 정책이 완전히 개박살나. 완전히 실패해. 그럼 마살은 뚜껑이 열려? 열리죠. 그럼 누구 불러? 리그스 불러가지고 야, 이 개 네가 얘기한 식으로 지원하니까 이거 개판 아니냐. 너가 어떻게 책임질 거야 이렇게 한 거야. 그럼 리그스가 쪽팔려 안 팔려? 팔리죠. 미안해. 그래서 어떻게 했냐. 직접 후진 국가를 방문합니다. 직접. 야, 방문하니까 한국, 터키,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은 농업사회가 아닌 지금 얘기한 식으로 그들 나름대로의 사회 성격이 별도로 있는 거야. 그래서 직접 경험을 토대로 연구한 결과 만들어낸 게 그 박스의 두 번째 전위사회를 별도로 만들어낸 거예요. 이 전위사회가 바로 후진국 신생국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를 농업사회, 전위사회, 산업사회로 나눴다. 그리고 사회체제 모형도 세 가지. 융합, 프리즘, 분화 세 가지가 나오죠. 농업사회는 여러분 사회가 전혀 기능적으로 구조적으로 분화가 안 됐다 얘기야. 그래서 농업사회란 말, 융합사회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전혀 분화가 안 돼 있어. 근데 맨 끝에 산업사회는 뭐야? 고도로 분화가 됐다 하여 분화사회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위사회는 뭐로 나서요? 프리즘. 자, 프리즘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의 색깔이 하나야, 여러 가지 색깔이야. 이 말은 농업사회의 성격, 산업의 성격이 막 혼재되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행정체제 모형도 의사결정의 장소나 성격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눠. 농업사회를 뭐냐 안방 모형 그랬어요. 안방 모형. 자, 농촌의 가옥고지의 안방은 그 집안의 가부장이 고지를 해야 해. 그래서 모든 걸 결정하고 지시하고 하명해야 해. 그러한 행정 형태를 갖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자, 두 번째 저희 사연이 뭐라 하세요? 사랑방, 사라 모형. 그렇죠?
자, 사랑방은 선리 목적. 선리는 농촌의 총각, 도예지, 학생 여러분들, 의사, 선생, 군인 다양한 사람들이 뭐가. 그러니까 이 말은 농업과 산업이 혼재가 돼 있다 그런 말이에요. 산업사회는 여러분들 사무실 무역 나왔어. 오피스 사무실 자체를 얘기할 때는 사무실은 과장 자리, 계장 자리, 뭐 여러분들 무슨 담당 자리가 다 구분이 돼서 앉아 있어. 다 이게 분화가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분화가 돼서 여러분들 의사 결정도 이루어지고 그런 사회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공정이 나왔는데 공정은 여론을 형성하는 계층을 얘기해. 공정은 여론을 형성하는 계층이 공정이에요. 더 퍼블릭이란 말을 쓰는데, 자, 농업사회는 물어났어요. 자유사상가라고 나왔는데, 자유사상가 가로 안에, 자, 라틴어라 뭐야? 리터러투스란 말 나오지? 이 문학가예요, 문학가. 이 문학가들을 뭐라 그래요? 자, 여기 보자. 우리 남학생, 여학생들 대학 갈 때 사회과학, 자연과학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인문과학 있잖아, 인문과학. 그 인문과학은 문학을 연구하는 분야들 다 인문과학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그래서 뭐라 하냐? 인문주의자라 그러지. 리터러투스를 인문주의자. 그럼 인문주의는 누구냐? 여러분 다 들어봐서 할게요. 14세기에 여러분들 중세의 문화적 암흑기의 종집을 짓고 재생부활, 인간사회를 강조한 문학운동, 그걸 뭐라 그래? 르네상스.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지금 얘기한 인문주의자, 문학가들, 자유사상가들이야. 에라스무스, 안젤무스, 토마스 뭐 몽땅이 들어가는 거야. 이들 자체에 의하여 여론이 형성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전이사회는 뭐로 나왔어요? 인텔리겐차로 나왔어요. 인텔리겐차는 지식인은 지식인데 그냥 지식인이 아니야. 권력과 야합한 지식인이야. 권력에 끈아풀려고 하는 사람들. 그게 인텔리겐차야. 여러분들 뭐 대학교나 고등학교 때 철학 공부하시는 분들 생애 철학 배웠을 게요. 생애 철학자 가운데 샤르트르라고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실존주의자지.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샤르트르는 여러분들 여기 보자. 이상한 놈이에요. 이름이 이상한 바람둥이 여자를 좋아해. 바람둥이 여자. 그러니까 우리 상류 사이에 보면 여러분 바람 피는 여자 있어 없어? 있어. 짝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하고 보니까 얘가 너무 자기를 사랑하는데 좀 불쌍하잖아. 그래서 야, 샤르트르 일로 와. 하룻밤 재워줄게 해서 하룻밤 자. 그리고 감격을 해. 그리고 한 2달 있다가 죽어. 왜 죽었냐? 매독에 걸려. 매독. 여자가 매독인 거야. 근데 이러면 지가 매독걸린지도 몰라. 죽은 게 샤르트르예요. 병신이야, 병신이 아니야. 병신인데 이 샤르트르가 얘기한 게 지금 얘기한 식으로 뭘 얘기하냐? 인텔리겐차를 얘기하는 거야. 우리나라도 권력과 야합한 지식인들 많아. 많죠. 난 그래서 여러분들 학자들이 여러분들 권력관계에 자꾸만 뛰어드는 거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거든. 전 여러분들 한국당에 여러분들 지금 김병준 씨라고 국미대 교수 지방행정 쪽에서 유명한 사람이거든. 그야말로 권력관계에 물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헤어나지도 못해요. 본인이 권력관계에 찌들어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비판하는 거, 비판도 긍정이 아니라 부정적으로만 비판한다고 그걸 잘 몰라. 이거 좀 문제가 있어. 학자는 순수과학의 학자들은 그 현상에 눈을 뜨고 비판하는 몫을 내는 게 학자인데 이걸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현장에 뛰어들면은 희한하게 바뀌어요, 여러분들. 걸리게 끈아풀로. 자, 조국 같은 경우에 서울대 교수 아니야, 법대 교수. 근데 문재인 정부 때 여러분들 발탁돼가지고 민정실장, 비서실장 하고 있잖아. 근데 조국 자체가 뭐 긍정이고 부정이건 간에 하여간에 여러분들 지난번에 부정적인 사건하고 연리가 된 건 사실 아니야.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뭐라는데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간에 권력 자체를 보호하고 권력을 이렇게 하는 그런 끈아풀로 이게 본인 모르게끔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뀔 수가 있겠지. 내가 조국이라는 사람 자체가 좀 바뀌었다고 단정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기원성이 있어. 왜? 그동안 계속 그래왔으니까. 정치 권력자의 끈아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문제가 많은 거죠. 근데 이제 끝에 산업사회는 뭐가 나왔어요? 지성인이야. 지성인은 뭐야? 분별력을 지니고 있는 지식인이야. 아까 얘기한 식으로 정치에 참여하지 않고 정치 현상, 사회 현상 자체를 정확히 분별하고 비판하고 많은 여러분들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뭐라는 게야? 고발하고 많은 사람들을 자각시키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게 지식인이 할 일이죠. 그게 지식인이에요, 여러분들. 산업사회는 그게 바로 공정들을 형성했다고 파악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보면은 산업사회 좋은 사회, 나쁜 사회야? 좋은 사회, 미국 좋다고 얘기한 거야. 그럼 개도국 좋은 게 안 좋은 거야?
안 좋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 안 좋다는 게 여러분 옆에 첨삭지도에 프린터 사이트 축이 쭉 나와. 다 안 좋은 것만이에요. 고대이질, 기능정보, 연고선주의, 형식주의, 다분파, 파벌, 상용성은 두 얼굴이야. 전통적 얼굴이 있고 현재 얼굴이 있고 같이 가격의 불확정성을 얘기하던 여기 보자. 시장 가격이 있어. 선생님 보자. 백화점 가면 여러분들 시장 가격이 있어 없어? 있잖아. 학원에도 등록금 있어 없어? 있잖아. 그게 시장 가격이야. 근데 또 다른 가격이 춤을 추는 거야. 의리, 보답, 여러분들 정적인 요인에 의하여 가격이 막 바뀌어. 어? 여기 우리 인천시장 이름 뭐예요? 박남춘 시장님이 여러분 어디로 오시냐? 여기 인천행정고시학으로 왔어. 그리고 자식 공무원 시키겠다고 참고. 그러면 원장님이 강에다가 막 버선발로 막 뛰어나가. 그리고 오셨습니다. 우리 아들 공무원 시켜. 그러시냐고. 우리가 갑자기 지금 특별장학금 제도가 시세가 되고 있는데 지금 등록하면서 하면 10분 내에 하면 무조건 1년 동안 무료입니다. 그럼 무료. 교재 무료, 사물함 무료, 도시는 무료. 이게 바로 뭐예요? 정치인 요인이죠. 김일선 선생이 조카 데리고 와서 그러면 DC 해줘 안 해줘? 안 해줘. 자 보자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이게 가격의 불확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다음에 양초점 나온 거 보자. 관리의 권한이 법적으로는 상당한 제약받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바로 뭐다? 양초점성. 이 개념 출제 한번 나왔었어요. 그분의 권력과 통제의 불균형은 권력은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는데 이를 통제할 장치가 없어. 그 다음에 10번 상향 하향 권력 누수는 자 여기 상향은 현재 보자. 조세를 징수해가 그럼 국고로 들어가야 되는데 일부가 관리의 옆주머니로 새어나오는 거야. 하향 정부가 사업 집행해 그럼 사업의 모든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일부가 또 관료의 뒷주머니로 새어나가는 거야. 권력에 근거한 누수 상향적 하향적 권력 누수 부패가 만연돼 있다 그 말이에요. 11번 12번 다 쉽잖아요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 13번에 천민개혁과 나온 거 봐. 천민개혁과는 국가 발전을 위한 자본이 턱없이 부족해. 근데 그 자본을 국가 발전을 위해서 생산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뭐로 넣어? 정략적으로. 정권 유지를 위하여 여러분들 선심성 사막 전개하고 뭐 공채 발행하고 막 그런 걸 얘기해요. 그럼 이것은 단기성이야 장기성이야 시각이. 그래서 투자의 단기성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정치인의 단견 비어서 안 비어서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자 마지막으로 의전 증후군. 자 권력자가 생산에 공헌도 안 해요. 근데 권력을 이용하여 생산자로부터 재화를 수출하는 데 개놓았나. 이게 만연되어 있는 걸 얘기해. 여기 보자. 선생님 보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 최순실 게이트 사건 자체를 얘기하면서 본인 자체가 잘못한 걸 알아 몰라? 몰라요. 왜? 그동안 여러분들 아버지 권력자가 18년 동안 장기 집권하면서 봤던 게 뭐냐면은 권력에 근거하여 여러분들 기업한테 돈 받는 것은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게 잘못된 거라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만연된 게 증오지배한 게야. 그러니까 자기는 뭐라냐 나는 대통령에서 똑바로 했다. 잘못한 거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물론 박근혜 뭐 전 대통령 자체가 걔네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부를 뭐 이렇게 축적했다. 뭐 그런 거보다는 최순실이 알아서 했어 안 했어요? 한 거죠 여러분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겠죠. 알았겠죠. 그 정도는 알 거야. 아무리 여러분들 무능하다 하더라도 한국의 대통령이 되고 18년 동안 그걸 지켜봤으면 알 텐데 근데 그 알면서도 그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지배하는 거예요. 전두환 정권 때 여러분 노태우 정권 때 여러분들 봐봐. 전두환 지금도 여러분 계속 본인 자체가 야 대단한 녀석이에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들? 알츠하이머 는 사람이 여러분 골프를 쳐? 어이구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야 어떻게 여러분들 저것도 안 내냐. 세금도 안 내고 투심도 안 내고. 그 사람 돈 자체는 지금 여러분들 그 노래에 보이지 않는 돈 자체가 어디 섞여 있을 게야. 막 그거. 얼마나 먹었을까 더? 지금 여러분 우리가 1년 예산 자체가 400조 아니야. 그러면 50대 80년대니까 벌써 한 40년 가까이 되네. 화폐가치 따진다 그러면은 당시 한 40조 정도가 1년 예산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럼 40조가 1년 예산이라 그러면 자 40조 가운데 1년에 10분의 1씩만 처먹어. 그럼 얼마 먹어? 4조. 그걸 7년 동안 처먹었어. 28조. 내 개인 생각은 28조 돈 자체는 먹었지 않았어. 내 개인적인 사견이다. 그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 돈이 어떤 식으로 참 들어가냐. 참, 그걸 좀 밝히네. 알츠하이머 걸리면 또 모를 텐데, 그치?
그 어디 있는지 모를 텐데. 야, 그 돈 관리하는 좋겠다. 검은 돈 관리하는 애들 아시아면 걸리면 모를 거 아니야, 전두환이가. 내 거 아니야. 그거 나한테 관리하라 그러면 내가 좀 반성할 것 같은데, 지금쯤. 많이 필요도 없어, 1조만. 그럼 여러분 다 나눠줄게. 우리 공유하자. 좋겠다. 자, 웃자고 하는 얘기고, 의전수급이 뭔지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정도까지 정리해서 가져가 주십시오. 헤디 거 보지 마시고 공원 비판 논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비계 행정 파트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꼭 할게. 제가 지금 여러분들 시간 좋게 가지고 87페이지에 첨삭 지도 분적 사회체제에 관한 특징을 쭉 안 봤잖아. 근데 이거 읽어봐야 돼. 읽어보고 기출문제에서는 8번의 양초점성 개념 정하는 게 출제에 나왔었어요. 그 좀 가져가시고, 또 하나 리그스의 연구 방법에서 여러분들 그 85페이지에 맨 밑에 나온 것들 아까 설명했던 것 개별적 접근에서부터 일반 법칙, 다음 페이지 비생태 생태, 그리고 규범에서부터 경험, 그건 조금 숙제해서 가져가야 합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50년대까지의 접근 방법을 학습을 했고, 좀 쉬었다가